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신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고혈압은 유전적으로 혹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저강도의 만성염증이 수년, 수십 년간 진행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40에 90은 혼자 조용히 방에서 10분 이상 있을 때에 잰 자가 혈압입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움직이게 되면 혈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의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수년간 지속되게 되면 심부전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정 등 같은 다른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됩니다. 노인 고혈압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 80대 노인분들의 고혈압은 가성 고혈압과 백일성 고혈압이 더 많습니다. 가성 고혈압은 가짜 고혈압인데 커프를 꽉 감지 않거나 아니면 커프의 크기가 잘 안 맞아서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백일성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잴 때만 높으신 경우를 말합니다.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밑에 혈압은 많이 높지 않고 위의 혈압만 매우 높은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 많이 보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이 매우 자주 생깁니다. 나이를 드는 것 자체가 혈압 조절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약들을 먹기 때문에 훨씬 더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 저하나 청력 저하, 인지 기능의 저하, 영양 상태, 독거 등 여러 가지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심장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낮게 낮추고 범위도 조금 더 다르지만 일단은 조금 더 낮게 낮춘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이가 많으신 경우 아래 혈압을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기준을 70으로 잡는데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먹고 아래 혈압이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화와 만성염증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은 지속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심근경색 등 그 합병증을 매우 빨리 더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계속 개선하는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서 먹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는 작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약을 무엇을 먹고 있는지 처방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노인 고혈압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저혈압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당뇨나 파킨슨병과 같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저혈압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움직이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점점 쇠약해져서 식사량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고혈압약을 감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웠다가 앉게 되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거나 혹은 소변을 보고 움직여야 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꾼 후에 바로 걷지 않고 3, 4초 정도 정지해 있다가 그 자세를 추스리고 적응된 후에 걸으셔야 합니다. 바로 급격하게 일어나 걷게 되면 한두 걸음을 걷다가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쇠약해져 있을수록 이런 일은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매우 천천히 해서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시고 머리는 그거보다 더 천천히 움직여서 맨 나중에 듭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후에 바로 걷지 않고 3, 4초 정도 정지해 있다가 자세를 추스리시고 어지럽지 않은 것을 확인하신 후에 걸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아침 식전 혈당이 126보다 높게 나올 때, 그리고 이것이 반복해서 나올 때, 혹은 200 이상인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검진 등을 통해 병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꼭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 당뇨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이 당뇨에 걸리게 되면 물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만 노인의 경우는 이런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많이 피곤하거나 체중이 조금 빠지거나 넘어지는 빈도가 증가하고 소변을 자주 볼 때 요실금이 생깁니다. 혹은 가렵거나 감염의 증가, 집중력 저하, 원인 불명의 통증이나 감각 이상도 사실 당뇨의 증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이 높아 혈중에 떠다니는 당이 너무 높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즉, 당에 의한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또한 노인 당뇨는 처음 진단 시 이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들을 같이 돌봐야 합니다. 다른 동반 질환이 많아서 치료 시 부작용, 저혈당이나 기타 합병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치료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혈당이 없이 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혈당이 발생하면 인지 기능이 매우 떨어지고 전신이 쇠약해지고 심하면 저혈당 자체로 사망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에 비해 나이 들어 고령인 경우에는 저혈당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의한 급성 합병증,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 당화 혈색소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7에서 7.5,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노쇠한 경우 8.5 이상을 목표로 잡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고 저혈당이 발생할 상황이 매우 자주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간 높게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당뇨 치료는 나의 일상생활의 활동, 그리고 내가 먹은 양, 그리고 약과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활동과 식사량이 계속 비슷한 걸 전제로 약을 정하기 때문에 활동이나 식사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약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저혈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 자체로 혈당 조절의 능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굶거나 식사량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저혈당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식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더 자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약들을 많이 먹고 있는 경우 알코올 등과도 혈당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인지장애로 식사나 약 복용이 어렵게 되면 또한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손떨림, 식은땀, 불면, 불안, 두통, 현기증, 피로,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간의 기운이 없다 혹은 약간의 기운이 없는 것조차도 전혀 느끼지 않고 평소와 똑같으실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혈당이 70선인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응급처치로 음료수를 3분의 2컵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탕이나 초콜릿을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더 빠른 흡수를 위해서 음료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약은 식사나 활동이 규칙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약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비슷한 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식사를 못한 경우에는 식사 대신 대용식품을 먹거나 혹은 식사가 평소보다 너무 적었다면 3-4시간 후에 반드시 간식이나 다른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노쇠나 질병 등으로 식사량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보호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당뇨약을 줄여야 합니다. 노쇠나 질병으로 식사량이 줄을 정도면 환자분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만 가서 같은 약으로 반복해서 타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체중이나 식사량이 줄은 것, 질병 상태를 설명하고 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방문간호나 자가로 혈당을 측정해서 적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저혈압을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파킨슨병과 같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신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나 식후 저혈압이 훨씬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경우 자세를 바꿀 때 매우 천천히 그리고 일어났다가 걷기 전에 3-4초 정도 정리하고 자세를 정지하고 자세를 추스린 후에 걸으셔야 합니다. 누워만 있거나 체중이 주는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혈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병원에 가시지 않고 보호자만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큰 변화가 있으면 혈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1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잰 혈압들을 적어서 보호자분이 병원 가실 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당뇨를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우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식사 대용의 식품들을 꼭 드시고, 혹은 식사가 평소에 비해 매우 적었다면 3-4시간 후에 반드시 다른 음식을 섭취하셔야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누워있거나 우울 등으로 인해서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당뇨약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이 직접 가시지 않고 보호자분만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똑같이 약을 받아오시게 되면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로 혈당을 체크하시거나 방문간호 등을 받으셔서 혈당을 적어가지고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실 정도의 환자분들은 괜찮지만 거동이 어려워지신 경우에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훨씬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그러한 위험한 사고를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병이 있지만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